환하게 웃으며 퇴소식을 할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던 윤일병.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들었다. 제대하자마자 윤일병을 찾아온 친구 유영준 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얘가 그렇게 맞을 만한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걔 성격, 평소 성격상. 그래서 저도 좀 더 화나고 어이없고 그랬죠. 친구들이 기억하는 윤승준은 군대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제 제가 좀 힘들어하는 일이나 뭐 과제 조금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집안일 같은 것도 항상 자기가 먼저 해나가고 하는 엄청 좀 행동도 빠르고 일도 잘하는 엄청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의 윤승준은 늘 밝고 성실해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다. (1961년 4월 11일) 이스라엘.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 남자가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이름은 칼 아돌프 아이히만. 그의 제목은 무엇일까? 그는 독일 나치 친위대의 중령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송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는 유럽 전역에 숨어 사는 유대인들을 체포했고 폴란드 수용소로 강제 이송시켰다. 아이히만이 학살 장소로 이송시킨 유대인의 수는 무려 500만 명. 그 제목으로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사람들은 법정에 선 아이히만을 보고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도 평범한 그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대학살을 저지른 것일까? 그의 기소 항목은 15가지. 하지만 그의 변론은 한결같았다. Meine Stellung ist die gleiche wie die von Millionen anderen, die zu gehorchen hatten. Ich war lediglich ein Werkzeug in der Hand stärkerer Mächte und stärkerer Kräfte und eines unerfindlichen Schicksals. Solange ist Befehl und Gehorsam die Grundlage jeder staatlichen Ordnung zur Vernichtung der Juden. 그리고 그 재판을 법정 한켠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다. 4개월간 114회나 열렸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한 인물과 이에 침묵과 동조로 복종했던 군중. 이 광기 어린 집단이 낳은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비극이었다.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상황의 힘에 휩쓸려 간다면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악마로 만드는 집단의 힘, 그 상황을 멈출 수 있는 해답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 군중들 속에 단 한 사람, 침묵의 합창을 깬 한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승주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구타나 가혹 행위는 절대 없었고 평소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윤일병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일까? 그것에도 침묵을 깬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단순 사고로 묻힐 뻔했던 사건의 진실. 하지만 윤일병이 사경을 헤매던 그 시각, 한 병사의 결정적 제보가 있었다.
통신보안 본부부대 상병 김재량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재량 씨가 없었으면 묻힐 일이었죠. 집단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맞고요. 김재량이 제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그 스토리대로 갔잖아요. 한동안 지식사로 갔다고요. 김재량이 제보하니까 거기 앞에다가 하나만 붙은다니까. 폭행에 의한 지식사. 김재량이 제보 없었으면 이건 영원히 빠져버렸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은폐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김재량 상병. 그는 어떻게 윤일병의 죽음을 제보하게 된 것일까? 4월 6일 오늘 의무반에서 승주가 쓰러졌다. 우연히 윤일병이 실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김재량 상병. 승주 어떻게 된 겁니까? 야, 큰일 났다. 나 육군 교도소 갈 수도 있겠다.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너 어디까지 알고 있냐? 승주가 냉동식품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 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야. 뜻밖의 사건의 내막을 듣게 된 것이다. 윤일병은 목숨이 위태로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인 지상병과는 아는 사이. 김재량 상병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승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수송 갈 때 15분 이상 심장이 정지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헌병대에서 수사관이 왔었는데 우리는 승주가 냉동식품을 먹다가 쓰러졌다고 진술했어. 의무병들까지는 다 입을 맞췄어. 단순 사고로 처리될 것 같아. 너만 알고 있어. 만약 승주가 깨어나서 진술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부검하면 폭행 흔적 나옵니다. 벌은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혹여나 잘못되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몰라. 야, 너만 입 닫고 있으면 잘 해결될 것 같다. 어? 그날 밤 김재량 상병은 쉽게 잠들지 못한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가만히 있어야 하나?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 만약 내 동생이 군대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여기 조금 다른 상황이 있다. 과속으로 일어난 사고. 운전자는 친한 친구이다. 당신은 어떤 증언을 할 것인가? 세계 각국의 전문 경영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는 최하위권 37%만이 진실을 증언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람들이 진실을 증언하기보다는 거짓을 증언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는 관계지향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